저 오늘은 뭐 어디에 153페이지죠. 자, 우리가 이제 지적 여기 봅시다. 우리가 자, 지적과 관련돼서는 이제 스타트하면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해요? 여기서 스타트 하잖아요. 자, 뭐가 있어요? 지적의 3요소부터 스타트 하죠. 자,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세 가지 재료가 있죠. 그래서 이제 토지, 그 다음에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등록이죠. 자, 이게 이제 조합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내용은 모르더라도 일단 뭐예요? 가는 뭐예요? 길은 루틴은 형성이 됩니다. 봐봐요.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여기에다 단위를 한번 붙이면 뭐가 나와요? 바로 필지가 나오게 돼요. 필지. 그렇죠. 필지. 자, 오늘 뭐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스타트를 잘 보고요. 개념을 잘 봐요. 개념 이제 뭐예요? 제가 학교는 내용 알겠어요. 내용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개념만 정확하게 인지가 되면 여기 봐봐요. 자, 뭐하고 문제예요. 이건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의 특성. 그렇죠. 특성. 이게 뭐예요? 부정성. 부정성이 뭐예요? 토지는 늘릴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공개념. 그럼 통지의 공개념이 나오면 무슨 성이에요? 부정성. 그죠? 또 발음이 안 되는 게 시작되네요. 뭐예요? 영속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은 뭐예요? 부동산은 뭐예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하고 문제 봐봐요. 이렇게 이제 박스를 쳐놓고 다음 중 부동산의 특성을 골라라. 그러면 부동산은 소멸하지 않는다.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 이상 무슨 성의 원칙이? 영속성의 원칙이죠. 또 이번에 가니까 여기 봐봐요. 자, 필지, 핵지 개념을 또 학교로는 내놨더라고. 필지는 뭐예요? 법적 개념이죠. 법적 개념. 핵지는 뭐예요? 경제적 개념이죠. 그러면 핵지는 법적 개념을 말하며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어때요? X. 이게 뭐야? 학교는 2번 문제야. 뭐 출판상. 근데 3번의 다음 중 부동산이 아닌 걸 골라라. 부동산이 아닌 걸 골라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가식. 가식으로 심은 뭐예요? 수목 이렇게 나왔네. 가식 그러면 임시가짜죠. 정착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가식으로 심은 수목은 뭐예요? 부동산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뭐예요? 개념입니다. 우리가 3월달 모의고사처럼 뭐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출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토지 등록 단위가 뭐예요? 필지. 필지 그럼 뭐예요? 옆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해가 기다리고 있잖아. 양입지. 자, 필지는 주된 토지, 중된 토지, 주된 토지, 요거 양입지는 정된 토지죠. 자, 필지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어요? 토지의 표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걸 뭐라고 명명하죠? 토지의 뭐예요? 표시죠. 표시는 권리의 사실. 여기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요거는 어디에 등록돼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지적 공부죠. 지적 공부.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요거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게 되죠. 그러면 요 토지의 표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무슨 정리예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끝나면 무슨 정리해야죠? 지적 정리. 요 토지 이동의 수단이 뭡니까? 바로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측량. 모르더라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요렇게 이제 뭐 가는 길. 우리 목차가 다 성립이 되죠. 그러면 지적의 3요소는 토지 등록 지적 공부. 토지 등록 단위를 뭐예요? 필지. 정된 토지, 양입지. 토지의 표시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무슨 공부? 지적 공부. 무슨 이동? 토지 이동. 무슨 정리? 지적 정리, 지적 측량. 자, 그러면 지적은 그러면 지적의 3요소부터 출발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그러면 등기와 관련돼서는 어디부터 스타트를 해요? 여기서부터 지난주에 배웠던 읽어봐요. 이렇게 그리면 뭐예요?
자, 표제부정. 이렇게 그리면 갖고, 이렇게 그리면 뭐예요? 얼고. 그러면 표제부 갖고 얼고,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등기부잖아.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 그러면 뭐예요? 본능적으로 등기부란 표제부 갖고 얼고 뭐예요? 세 부분으로 편성된 것. 세 부분이죠. 집합건물은 몇 부분이에요? 네 부분.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와 관련돼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등기부는 크게 그러면 몇 종류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두 종류. 토지와 뭐예요? 건물. 자꾸 머릿속에 우리 등기법은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예요? 또 까먹었다. 전산 등기부.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 뭐예요? 부본 자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보조 기억 장치.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각각을 뭐라고 그랬죠? 각각을. 이게 이제 등기 기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등기 기록이란 뭐라고 그래? 등기 정보 자료. 그럼 여기는 몇 기록이 돼야 돼?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정보 자료는 뭘 파생시키고 있죠? 자, 1부동산 뭐예요? 1등기 기록주의다. 이렇게 파생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부동산과 편성이 만나면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그러면 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갖고 얼고는 권리정.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무슨 정이에요? 권리정. 권리정이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영주증. 물건을 사면 영주증 줘요, 안 줘요? 주죠. 그럼 등기가 끝나면 뭘 줘요? 왜요? 이게 등기필 정보잖아. 그러면 등기필 정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이렇게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 표제부는 몇 개월이? 1개월. 요거 60일. 요거는 뭐예요? 3년. 그러니까 요거는 모든 등기법의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이걸 딱 머릿속에 잡아놓고 이제 일단 등기법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돼요.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여기에서 공통점 찾아봐요. 공통점. 여기에서. 이거죠, 이거. 등기, 그렇죠, 등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밖에 안 들려요. 내용을 모르면. 등기. 이것밖에 안 들립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봐봐요. 여기 이제 뭘 갖다 붙여요? 등기 기능. 그래서 오른쪽 거기 153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죠? 등기 기능 나와 있죠. 자, 등기 기능과 관련돼서 153페이지죠. 등기 기능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 기능 그러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3개. 그죠? 자, 등기 기능과 관련돼서 이 기능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죠? 자, 역할을 나타내요. 역할은 몇 개? 3개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가 이제 다 어느 정도 이제 내공이 쌓였으니까 요거죠. 요게 뭐예요? 자, 집 그러면 안 돼. 이제 앞으로 집. 이제 집이 뭡니까? 집. 배운 사람은 뭐예요? 건물 이래야지.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이 차이가 나타나야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요거. 한번 크게 써볼게요. 뭐라고 써놨어요? 말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제 배운 사람은 뭐예요? 뭐라고 써서 표시라고 그래야지. 이게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이 차이가 나타나야 됩니다. 맨날 말 그러면 돼요. 무슨 표시예요? 어사 표시라고 그래야지. 자, 여기 그러면 뭐예요? 집 그러면 되겠어요? 건물이라고 그래야지. 건물이라고 그러죠. 여기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건 건축물이라고 그래야지. 건축물은 뭐예요? 기둥만 있고 뭐예요? 지붕만 있으면 건축물이야.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등재가 되거든. 근데 건축물이라 해서 모두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건물로 등기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봐봐요. 이게 기초체력이라니까. 자, 건축물 중에서 등기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3가지. 거래청 작성, 얘기 판단성, 용도성. 이거는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 자, 공부라는 것은 애워주는 것도 남이 해줄 수 없는 거고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리갈 마인드가 이제 3월 이후로부터 4월 달부터는 이제 뭐예요? 요거 뭐예요? 그러면 건물을 이래야죠. 건물. 다시 이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어사 표시.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요. 점유 보조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점유보조자야. 점유보조자 직원. 그렇게 나와야 되는다. 여기서 뭐 법 배운 사람이 알바 이러면 되겠어?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방앗간에 또 동산 그려봐요. 동산. 그렇죠. 동산.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요런 게 바로 리갈 마인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A라는 사람은 요거 뭐예요?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취득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건물을 A가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사면 돼, 사면. 그럼 아버지가, 뭐, A가 금수저야. 아버지가 잘 사시네. 돌아가셨어요. 그럼 뭐 받으면 되죠? 상속을 받으면 되겠죠. 읽어봐요. 또 그것들이 매매 이러면 끝난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깔려있는 바탕, 무슨 행위? 법률행위. 영어는 뭐예요? 그래요.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래야 이제 문제를 뭐다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또 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렇죠? 법률행위는 필수 불가 어사표시죠. 그렇죠? 어사표시. 자, 그러면 법률 규정은 어사표시 예의껏. 이걸 뭐라 그래? 법률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지금 제일 안 되는 게 민법하고 등기법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배경 지식이 안 깔려서 그래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학개론이에요. 학개론. 학개론기가 아니라 학개론은 마음먹게 열려있어. 자기가 하고 싶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부터 일주일 내내 학개론 봐봐요. 그럼 학개론 내내 마음먹으면 80점 이상은 나올 수 있어요. 마음먹게 달려있어. 근데 민법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루아침에 뭐 일주일 내내 밤새워서 해봐요. 어디가 있어요? 병원 가 있어요. 병원 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 절대 민법하고 등기법은 뭐예요? 이거 봐요. 뭐라고 써놨죠? 멘토를 준다면, 읽어봐요. 이게 바로 멘토입니다. 오늘 멘토링이에요. 뭐예요? 조급하지 말기야. 절대 조급하면 등기법은 나중에 등기법이나 민법은 문제 풀이할 때 호되게 당해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우리 두 과목이 있는데 우리 민법과 등기법은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여기 봐봐요. 지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마음먹으면 하루만 투자하면 요거는 12개 만점 나올 수 있어. 등기법은 하루아침에 투자한다고 12개 못 나와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세법 하루 투자하면 만점 나와. 자기가 하루 투자하면 까먹어서 그러는 거지. 자, 중개사법은 어때요? 하루 투자하면 이틀 투자하면 만점 나와요. 근데 우리 민법하고 등기법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럼 지적이 만점이 안 나왔다. 결론 나왔죠. 공부 안 하는 거야.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공법도 이제 수업 뭐예요? 수업 들어가면서 종종 감을 익히고 뭐예요? 이거는 한 4일만 하면 뭐예요? 80점은 안 100점은 안 나오더라도 한 60점에서 70점은 나온다고. 우리 공법을 뭐예요? 100점 맞자고 하는 겁니까? 몇 점만 넘기면 되죠? 40점만 넘기면 돼요. 40점만. 그럼 40점 맞으면 불안하죠. 하나 삐끗하면 뭐에 까락이니까. 그러니까 공법은 45점에서 50점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중개사법만 몇 점 맞으면 돼요. 100점만 맞춰봐요. 그럼 끝난 겁니다. 역대적으로 작년에 중개사법이 역대적으로 쉬워서. 그럼 작년에 중개사법이 60점, 70점 나왔다. 결론 나왔죠. 공부 안 한 거야. 웬만한 사람은 90점이야. 웬만한 사람은. 그럼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걸 자꾸 타진하는 겁니다. 마음적으로 머리에서. 그러면 봐봐요. 이 취득금은 이 금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법률행위가 뭐예요? 법률 규정이 있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해제도 뭐예요? 법률행위 즉 특약이죠. 약정 해제권이 있고 읽어봐요. 법정 해제권이 있다. 연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민법을 한 문제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민법 총칙 끝까지 처음부터 민사특별법 끝까지 연결돼야 한 문제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민법은 뭐예요? 대충 하면 안 되고 등기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거 바로 등기입니다. 등기하고 민법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지금 뭔가 지금 중앙형들은 이렇게 떨려 있어요. 따박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어떻게 민법하고 등기법 문제를 풀겠어요? 여기 이제 연결이 돼야지. 연결이 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구슬도 껴야 뭐예요?
보배가 되듯이. 근데 민법하고 등기법은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럼 하나씩 자기가 이제 연결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행위. 뭐가 필수 불가결이죠? 어사표시. 그럼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알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파. 자, 그러면 모든 게 그러면 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예요? 법률행위한 취득가. 읽어봐요. 법률 규정. 그러면 법률행위한 물건 변동은 뭐라고 써놨느냐? 민법 186조에 이거 하라고 써놨어요. 뭐라고요? 등기하라고 해놨어. 등기를 해야 뭐예요? 물건 변동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써놨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87조는 뭐라고 써놨느냐? 민법.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민법에서 그렇게 민법 규정에다 설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규정은 읽어봐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해. 읽어봐요. 그러면 상속은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읽어봐요.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 자, 그러면 봐봐요. 매매는 그러면 법률행위죠.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해요? 아니죠.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매매와 상속의 대표적인 차이는 뭘까요? 실익은 요거죠, 요거. 무슨 표시? 어사표시. 그러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조문의 186조, 187조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증여. 어사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읽어봐요. 증여는 뭐예요? 계약이잖아, 계약이죠, 계약. 그렇죠? 증여는 그러면 무상이야, 유상이야? 무상이죠. 그러면 읽어봐요. 계약, 그러면 청약과 성약, 어사표시가 몇 개? 2개가 되는 거야. 어사표시가 2개는 뭐예요? 그때는 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계약이요, 계약. 여기 무슨 표시? 어사표시. 그럼 정령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그죠?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가 자기가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6조와 7조의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생각을 안 하고 우리 형님님들은 그냥 186조의 사유, 187조 종류들을 외울 생각을 하지 원리를 기억하는 생각을 안 한다고. 원리 자체를.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럼 자기가 또 봐봐요. 읽어봐요. 뭐예요? 경매 어사표시 있어 없어? 없죠. 법원에서 하잖아. 법원에서. 경매는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죠. 그럼 어디로 가요? 7조. 그렇죠. 7조. 그러면 경매 물건 변동은 언제예요? 경락대감 안납식.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공매는 어디에서 해요? 법원에서 해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대충 하니까 그렇지.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해. 그렇죠. 자산관리공사. 어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공매는 몇 조로 가? 187조. 합쳐봐요. 뭐가 있어요? 공경매. 몇 조로 가? 187조.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으로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급한 거. 지금 여기 이런 걸 하나씩 토대를 해야 자기가 나름대로 폭발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 있어요. 왜 186조는 등기해야 돼요? 등기하라고 해놨으니까. 그죠? 거기서부터 이상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비극이 된, 이거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186조. 운명은 받아들이라고요. 186조는 법률행위와 물건 변동으로 뭐 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등기. 그죠? 187조는 뭐예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라 써놨어요? 법정시행권 읽어봐요. 법률 규정이죠. 그럼 몇 조로 빠져요? 187조로 빠지겠죠. 근데 여기는 잘 봐요. 민법하고 등기법이 이제 차이가 어떻게 나오냐. 민법은 자, 꼬리가 붙여요.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법정시행권의 취득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읽어봐요.
법정지향권에 의한 취득에 대한 처분. 이거 뭐예요? 처분이죠.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렇죠? 그러면 다음 중 등기를 요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읽어보지도 않고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등기를 요하는 것을 골라라. 정답은 몇 번? 2번.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렇죠? 근데 우리 공시법령에서는 통상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잘라주거든. 법정지향권 통상 몇 자다? 187조. 다음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틀을 말해놓고, 자, 봐봐요. 자, 임차권은 채권이 물건이? 채권이죠. 그럼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돼. 근데 임차인은 약자의 강자예요. 약자. 그러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만약에 임차권이 등기되면 뭐예요? 성질이 변형을 가져와요. 물건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물건화 되는 거야. 물건화. 그렇다고 임차권이 채권이 등기되면 물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야. 무권대리 효과를 유권대리 효과를 받겠다는 거지.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무효.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럼 채권이 물건으로 뭐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작용이 됐잖아. 힘을 실어줬죠. 그런데 이때 등기는 그러면 뭐예요? 계기는 힘. 무슨 여건주의? 대항여건주의 등기. 그러면 우리가 통상,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 역할은 뭐예요? 세 개가 있다라는 거네. 186조. 요게 기본이죠. 등기와 물건 변동의 관계에서. 당연히 무슨 여건주의? 성립.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알아. 등기하라.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을 관계해서 을이 몇 년? 20년. 자, 자주 평온 공연하게 했어요. 수익권을 누가 취득하죠? 을이 취득하죠. 무슨 취득시효예요? 점유 취득시효예요. 가만히 보니까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뭔가 봤더니 취득시효란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승격시켜주는 이게 바로 취득시효의 의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승격시키다 보니까 매개 역할이 뭐예요? 그래도 요거는 좀 갖춰달라. 그래서 뭐예요? 등기야.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점유 취득시효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럼 187조 유일한 A조항이 하나 탄생하네. 그게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네. 그러면 봐봐요.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게 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때? X.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럼 187조에 무슨 조항? A조항이 되네. 그럼 봐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징징징징징징 거려요. 그럼 이제 진짜 이제 마음에 잡고 있는 사람들은 봐봐요. 차분히 가서 이제 원리를 요 세 개를 딱 숙지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등기 기능 역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186조죠. 186조는 뭐예요? 등기와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여기 187조 유일한 A조항이 하나가 있어.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그럼 여기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뭐예요? 점유 취득시효야. 다음 중 등기를 해야 반드시 물건 변동이 발생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아니면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무슨 취득?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 물건이 채권.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자, 등기하면 뭐예요? 제3자의 무슨 얘기 생긴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싹 지웠더니 싹 지워졌어요. 머릿속에. 한번 봐봐요. 자, 등기 역할 몇 개? 3개. 그럼 머리에서 싹 그림이 그려져야 돼. 186조, 187조, 그 대항요건주의 등기. 186조, 187조는 당사자 의사표시야 실익이. 187조에 대한 유일한 A조항 뭐예요? 점유 취득시효.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해야 돼. 이제 요 이유는 본인의 능력인 거야. 이제 본인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의 능력을 캐치해봐요. 자, 그동안 이제 갈고 닦은 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확정 판결.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냐? 자, 우리 민사재판은 3종류밖에 없어. 읽어봐요. 이행 판결, 그 다음에 확인 판결, 그 다음에
항상 판결이 나오네. 그러면 이행 판결은 뭐예요? 이행 판결은 몇 조로 갈까요? 186조. 왜 그럴까요? 이미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어.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받는 거다. 이행 판결은 몇 조다? 186조. 확인 판결은 몇 조죠? 186조. 그렇죠?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는데 확인해 주는 거거나. 자, 여기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 당사 법원에서 형성해 주죠. 형성 판결은 몇 조? 187조 판결이 되는 거네. 그럼 형성 판결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하나가 있어요? 꼭 안겨줄 거.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기초야. 기초. 이거는 누구나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확정 판결의 종류는 그래서 11월 달부터 요 확정 판결의 종류를 계속적으로 이제 타진을 했거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봐봐요. 15일 때 한번 볼까요? 15일 때. 자,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때 X.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때 X. 26회 때 민법 문제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해줄 수가 여기까지가 제 한계야. 그 이후로는 뭐예요? 본인의 능력입니다. 이제 응용력이 발생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그러면 153페이지에 등기 역할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거기 밑에 가로 1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 툭 치면 성립요건 186조 딱 가 있어야 돼. 가로 3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법률 규정 몇 조죠?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럼 대표적으로 무슨 요건주의? 처분 요건주의. 그럼 186조하고 187조의 기준은 뭐예요? 당사자 의사 표시가 기준이죠. 자,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한매권 임차권. 한매권 임차권은 채권, 물권, 채권.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란.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기와 물권 변동의 관계에서 무슨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죠? 성립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187조의 유일한 예조항은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거기까지는 누구나 해줘야 돼. 누구나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안 되면 이제 문제풀이 가서 연습을 이제 변형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를 또 이렇게 껐네요.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여기 표제부. 요거 뭐예요? 갖고, 요거는 뭐예요? 알고. 봐봐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갑자기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봐봐요. 어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를 강제한다. OX. 오죠. 여기 봐봐요. 여기 갖고죠. 며칠? 60일. 어디에서 등기를 강제? 특별조치법. 그렇죠. 요거 한번 읽어봐요. 뭐예요? 갖고잖아. 갖고. 그러니까 갑자기 저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매달가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질문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를 강제한다. 미쳐버려. 무슨 말이냐 이게 갑자기. 그러면 거기가 이제 저걸 터뜨려서 읽어봐요. 소유권은 갖고 열고요. 갖고죠. 갖고는 며칠? 60일.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그러니까 저걸 생각을 해야 돼.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지목 변경 시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X에 의해. X.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즉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모든 게 저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저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고 모의고사 봐봐요. 자, 그러면 같은 거. 단중 같은 거에 대해서 같은 등기 효력 중 같은 거는 뭐에 따르냐? 이게 단답식 문제야. 단하고 모의고사. 같은 거 뭐예요? 회순위 번호. 그럼 등기부를 생각해. 여기 갖고에 얼고요. 갖고하고 갖고의 다툼이 벌어져. 그러면 여기는 무슨 번호다? 순위 번호. 그러면 같은 거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자, 그러면 얼고는 여기 무슨 번호예요? 순위 번호. 얼고 같은 거 다른 거. 그러면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돼. 그러니까 외우고 있는 사람은 바보죠. 예,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거야, 등기부를. 그러면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거. 접수 번호. 왜 다른 거가 접수 번호예요? 갖고 얼굴은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하거든. 그러면 접수번호는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을 때. 그럼 봐봐요. 또 갑자기 물어봅니다.
자, 초제부에는 접수일자 접수번호를 기록한다. 15일 2.5점짜리 지문이에요. OAX X죠. 봐봐요. 공부가 된 사람 저걸 활용해서 표제부는 권리 사실, 접수일자는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 고로 초제부는 접수번호가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등기부예요. 등기부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 때는 모든 등기법의 문제는 스타트는 등기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자, 요걸 최초로 개설하는 게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걸 최초로 개설하는 거. 소유권, 그러니까 뭐예요? 설정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봐봐요. 자, 등기 필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잠정 모의고사 요번 때 3월달 모의고사 5군데 나온 거. 잠정 등기 필정보의 작성 사유가 아닌 것. 그러면 그러면 요거 갖고를 최초 개설한 게 뭐예요? 보존이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영수증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주죠. A가 건물을 신축했잖아.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돼서 안 돼서? 추가됐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뭘 작성한다? 등기 필정보를 하나 만들어줘야죠. 영수증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A가 B한테 A가 봐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시 그러면 영수증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주죠. 누가 추가돼서? B가.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뭘 만들어져? 영수증, 등기 필정보. 그러니까 활용해먹고 못해먹고는 이제 본인의 능력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등기법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 등기부의 원리만 알고 있다면.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자, 등기 필정보하고 연결이 되나 봐봐요. 자, 우리 이제 갈고 닦았노. 등기 필정보가 뭐예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 필정보를 작성한다. OX. 오죠. 이걸 연결이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벌써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예요? 자기가 사용해 먹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이전. 그러면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읽어봐요. 매수인. 그러면 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돼서 안 돼서? 돼서. 그럼 뭘 작성해? 등기 필정보 작성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 필정보를 작성한다. 어때? 맞죠?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렇게 내공을 하나씩 쌓아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몇 페이지로 가요? 자, 156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제2절 뭐라고 써놨어요? 156페이지. 페이지를 정확하게 봐요. 전 156페이지. 페이지가, 자, 출판사 한 군데를 제한 나머지는 다 밑에 있어. 자, 모학원의 출판사 부정평은 여기 페이지를 거의 독특하게 위에다 놨어요. 있어요. 뭐 한 군데만 딱 페이지를 위에다 써놨지. 모든 페이지는 밑에다 써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 정리해서 여기 한번 다시 스타트 해보죠. 자, 요거 묶었어요. 뭘까요? 등기부요.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는 몇 종류가 있어? 두 종류.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 이걸 뭐라 그래? 부동산 등기법의 객체 대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대상. 그러면 거기 1번에 봐봐요. 대상에 의한 분류. 찾았어요? 그럼 대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밑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객체. 그렇죠. 객체. 자, 부동산 등기법의 객체는 뭡니까? 토지와 건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갑자기 요 물어보면 갑자기 또 이상한 정상이 벌어져요. 봐봐요.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OX.
갑자기 목소리가 왜 작아진지 아세요? 걸리는 게 저뿐이다. 이것 때문에 걸리는 거야.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뿐입니다. 선박은 선박에 관한 법률,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뭐밖에 없어? 토지와 건물뿐이다. 그럼 갑자기 시험장 가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여기 있잖아. 아니야. 있을 거야. 딴 게 있으면 뭐 토지와 건물밖에 얼마나 등기부가 복잡한데. 그러면 뭐 토지와 건물뿐이다. 뿐이야. 뿐.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뭐밖에 없어? 토지와 건물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러봐야 대상은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이렇게 되는 거네. 토지와 건물이라는 거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매도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 그러면 토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조건 판사로 나와야 돼. 토지 등기. 뭐예요? 건물 등기. 그러면 토지는 뭘로 써? 1부동산이 뭐예요? 필지야, 필지. 1부동산 1필지라고 그래. 필지. 자, 그러면 봐봐요.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하천법상에 하천이 바뀌어서 등기 능력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벌써 머릿속에 돼 있어야 돼.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 영위권. 이렇게 딱 나와야 돼. 영위권. 여기 뭐예요? 방조제. 방조제는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건물, 이렇게 토지죠. 다음 중 건물에 등기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10중 8구 방조제. 걸리게 돼 있어요. 방조제는 토지가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토지. 그러면 이게 공짜가 없어. 그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우리가 숙지해놔야 돼. 자꾸. 그러면 토지 나오면 뭐예요? 세 가지가 조건 판사로 나와야 돼. 툭 하면 툭 터져야 돼. 그래서 토지, 필지, 하천. 하천법상에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으나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거. 무슨 건? 영이권. 그죠? 자, 그러면 방조제는 토지와 건물이 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그러니까 토지는 이게 기본적으로 숙지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건물 등기네. 건물 등기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이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정착성, 뭐예요? 애기 분단성, 그렇죠? 애기 분단성.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에 맞아야 돼. 무슨 성? 용도성.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자, 근데 여기에서 봐봐요. 일자가 무슨 일자예요? 바깥 일자, 기자가. 공개 기자야. 그럼 안 공개와 바깥 공개가 차단되려면 읽어봐요.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돼.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뭐예요? 개방형 축사야. 자, 개방형 축사는 왜 개방형 축사를 등기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이제 기초 원리가 또 잡혀야죠.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하면 생각나는 거.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돼. 저당한 건.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등기되고 등록된 거는 원칙적으로 뭐의 대상이다. 저당한 건의 대상이다. 저당한 건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개방형 축사 봐봐요. 자, 여기 개방형 축사야.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뭐예요? 벽이 없어요. 그러면 개방형 축사는 등기가 돼야 안 돼. 원칙은 안 되겠죠. 그러면, 자, 개방형 축사는 등기가 안 되면 나중에 뭐예요? 축산농가들이 돈이 없으면 어때요? 사료를 못 사잖아. 그러면 개방형 축사도 등기를 함으로써 축산농가들이 은행 가서 뭐예요?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단, 개방형 축사는 되지는 안 돼. 되지는 안 되고, 읽어봐요. 우사해야 되는 거야. 우사.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죠. 바닥 면적이. 그래서 그러면 원래는 개방형 축사가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특별법이 제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개방형 축사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형 근데 요건은 뭐 해야 돼? 읽어봐요. 우사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 그럼 이 주변에서 이제 어떠한 전문이 산정되냐?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벽을 갖춰야 된다. 어때? X. 주벽을 갖춰야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되는 거 뭐예요? 개방형 축사. 이제 이 개방형 축사가 나오기 전에는 저거는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강의했다고.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읽어봐요.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이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라고 강의했는데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뭐예요? 읽어봐요.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원칙적으로 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발이 달라졌죠. 원칙이라는 말을 썼죠. 왜? A가 발생하기. A가 뭔데? 개방형 축사라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외움으로써 봐봐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봐봐요. 요걸 외워가면서 요걸 접근을 하면서 요걸 외우면 암기할 게 팍 이제 줄어요. 팍 줄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형님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나 봐요. 등기가 되는 토지, 등기가 안 되는 건물의 종류를 외울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요 세 가지를 이제 외워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요 수많은 등기가 되는 것들 종류를 외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니까 맨날 뭐가 없다고 그래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맨날 이야기한 거. 읽어봐요. 자, 주유소 캐노피.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요 캐노피가 뭔데? 지붕. 뭐가 없어? 주벽이 없다. 그럼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이제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모델하우스.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요거 이야기하면 이제 뭐예요? 일요일날 공법 교수님이 오신 분이 야마 모델하우스가 뭐예요? 그 모델하우스가 뭐예요? 정착된 모델하우스도 있어요. 마. 그러니까 요 모델하우스를 내면 자문하면 이 신청감이 될 가능성이 커. 그죠? 그러면 저기 뭐예요? LG 드샵 뭐예요? 모델하우스 어디에 딱 멋있게 전화했어요. 어디에 전화했을까요? 합정동에 가면 딱 뭐야 상시상철 모델하우스가 딱 거기 딱 있거든. 그때는 등기 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는 잘못하면 뭐 이 신청감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정착된 모델하우스도 있거든.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설 건축물은 정착성이 있어 없어? 없어. 고로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사이로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왜요? 저장 창고거든. 저장 창고. 뭐라고 써놨죠? 5개 풀장.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요걸 갖다 써먹으라고 자꾸 이걸 갖다 써먹으라. 이걸 등기가 되는지 어든지 외우려고 그러니까 문제 응용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외움으로써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뭐 의미를 몰라서 틀리는 거지. 의미를 몰라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는 한번 들어봤으니까 이제 알겠죠. 읽어봐요. 비각.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비각이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야. 비각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비각은 이제 처음 들어보니까 그러면 비각이 등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모르는 것은 비각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읽어봐요. 저번에도 이야기한 거. 읽어봐요. 전 밑에, 당 밑에, 각 밑에, 합. 이제 읽을지도 모르나 봐요. 자, 여기 읽어봐요. 전 읽어봐요. 당 읽어봐요. 각. 이거 뭐예요? 합. 공통점은 집이야. 집이라는 거야. 선생님 또 건물이라면 또 왜 집을 이야기해요? 자, 여기 이제 한자로 쓰면 집전, 집당, 집각, 집합이라고 그래. 그러면 봐봐요. 우리 조선시대 왕을 뭐라고 그래? 전하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세요? 몰라서 그렇죠. 학문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가 참 적은 나라인데 대단한 나라야. 우리나라는 집에도 서열이 있어. 서열이 1등이 머무르는 데가 전이야. 2등이 머무르는 데가 당이야. 3등이 머무르는 데가 각이야. 여기가 합이 4번째 4등이 머무르는. 그러면 사찰 내일 모레 이제 석가탄신일인데 절에 가면 딱 봐봐요. 사찰에 딱 가면 대문이야. 딱 저 정면에 무슨 전이야. 옆에는 무슨 합이야. 무슨 각이야. 여기 무슨 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하 그러면 남바 뭐예요? 각하하면 여기 1등, 2등, 3등, 4등이야. 각하하면 남바설이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책이 워낙 열심히 읽어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각하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해서 내가 남바설이냐 인마 앞으로 각하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체계도 여기 봐봐요. 조직체계도 여기 성이 있죠. 성 다음에 뭐예요? 부야. 우리는 국방부야 국방성이야. 국방부라고 그러잖아. 북한은 국방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원히 그냥 요거는 좀 고쳐줘야 돼. 조직체계를. 앞으로 국방부가 아니라 국방성으로 바꿔야 돼. 이것도 청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났다고 자랑하는 거야. 국방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이러면 안 돼. 원래는 뭘로 바꿔야 돼? 조직체계를. 교통성 이래야 돼요. 교통성. 처음에만 나서는 거지.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처음에 이제 국민학교 듣다가 초등학교 들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이상해?
안 이상하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전? 집현전이 어디에요? 한글을 창제하는 거야. 누가 머물렀던데? 세종대왕이. 그래서 집현전에서 편찬한 거야. 전 1등만 머물 수 있는 데야. 전이라는 것은. 야, 여기 봐봐요. 한번 쪽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일본 쪽파리가 우리 세종 고종황제를 뭐라고 그래? 고종하파라고 그랬잖아. 하파. 그러면 서열 네 번째로 봤다.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일국의 왕을 자기가 뭐예요? 그러면 천황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뭐예요? 고종황제를 하파라고 그랬거든. 하파라고 그랬거든. 명성황후만 보지 말고 명성황후에 거기 고종하파라는 단어가 나와. 고종하파. 자, 무신정권 때 뭐예요? 최신 무신정권이 뭐예요? 하파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거기도. 자, 그러면 서열 랭킹 4위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뭐 있어요? 이게 비석이야. 비석. 여기가 뭐야? 읽어봐요. 이철이. 그죠? 이철이. 그죠? 오래오래 살라고 그런 거고, 여기 비석이야. 그러면 비석이 비 맞지 않도록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해서 습도 조정도 하고, 여기에다 온도도 다 넣어주고, 여기 뭐야? 읽어봐요. 직각이네. 아, 비석도 뭐야? 랭킹 4위에서 3위에서 머무르네요. 읽어봐요. 그래서 읽어봐요. 비각은 읽어봐요. 무슨 성이 있어? 정착성, 애기 분단성. 비석은 뭐야? 고전할 가치가 있으니까 뭐예요? 영도성도 있어. 그래서 비각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비석도 뭐예요? 랭킹 3위네. 그렇죠? 비석도 고전할 가치가 있으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제일 좋은 데가 뭐예요? 좋은 대학이 군대야. 군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일 후진 데가 뭐예요? 전봇대야. 전봇대 때문에 고성이 불나가지고 이게 뭐예요?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전봇대를 어떻게 보완을 해야지. 그 좋은 낙산사도 타버리고 고성도 타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마 한자는 뭐예요? 뭐 해야 돼? 다 세워놓고 일렬로 총알이 아까우니까 25명을 세워서 총사를 시켜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총사를 시켜야 돼. 제일 후진 대학이 무슨 데다? 전봇대. 제일 좋은 데가 군대야. 군대. 그렇죠? 군대. 자, 그러면 이제 군대가 제일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뭐요? 읽어봐요. 자, 개가 있어. 개는 9정이야 10정이야? 1정부터 싹 나눠놨어. 1정부터 10정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개는 몇 정일까요? 개는 9정이야. 9정. 자, 군인은 몇 정이? 10정이에요. 그러면 개보다 못한 거죠. 군대 가서 죽으면 개만 또 못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는 몇 정이라고? 군개는 9정. 사람은 10정이에요. 10정. 제가 뭐 보호교원이었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군대 가서 다치면 뭐예요? 개만 또 못한 인간을 취급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자, 비각은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자기가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요걸 모른다라는 것은 앞으로 봐봐요. 이거는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토지 읽어봐요. 필지, 특징은 토지 등록 단위.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 영이권이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 왜 하천에 설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갑이라고 등기가 사선한 갑이라고 등기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갑이 어라테 전세권을 설정해줬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은 무슨 수익이에요? 사용수익. 그러면 여기 뭐예요? 물이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사설됨이 만들어져. 그래서 하천의 영위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오해를 하셔놓고 선생님 지역권은 등기가 된다며. 지역권은 등기. 제가 지역권을 이야기해서 하천에 뭐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 영위권. 그러면 영위권은 그러면 하천에 소유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 저당권도 돼요. 권리질권도 돼. 요것만 안 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것만 안 된다니까.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방조제는 어디? 토지와 건물이에요. 토지죠. 건물은 정착성, 애기 분단성, 영도성. 지붕과 주벽이죠. 그러면 주벽이 없더라도 A적으로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뭐가?
개방형 축사, 단 우사 200제곱미터를 초강력. 이거는 공짜가 안 돼. 이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돼. 이거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암기를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자기가 써먹고 못 써먹는 거는 본인의 뭐가 되죠? 능력이 된다는 거야. 능력이.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등기되고 등록된 걸 뭐의 대상이 되죠? 저당권의 대상. 제가 원칙이라고 그래서 언제나라고 그랬어요? 원칙. 그러면 왜 원칙이라는 말을 써요? 읽어봐요. 지역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지역권은 등기가 되죠. 지역권은 등기가 되죠. 지역권은 그러면 등기가 되지만 저당권의 대상을 삼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남의 땅이거든. 호로 자식이야. 호로 자식. 그러면 우리 민법 교수님이 지역권은 왜 등기가 안 돼? 그러면 호로 자식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 법적으로 해석해야지. 부종성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부종성 위반으로서 지역권은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읽어봐요. 지역권 내자로 건쳐봐요. 영익물권. 영익물권은 모두 저당권의 대상이다. 어때? X. 영익지역권은 뭐 되고? J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문이 봐봐요. 우리가 이제 노래를 하게 하면 자, 공문 봐봐요. 우리 지적은 한마디로 뭐예요? 시원하죠. 딱 그만 외우면 시원해지는데 등기법은 어때? 노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보일 듯이 안 보여. 등기법은 잡힐 듯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자꾸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야. 애를 쓰라는. 민법 하고 등기법은 지문이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갖다 대면 뭐예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 돼야 돼. 머리가 자유로워야 돼. 그래서 한마디로 민법하고 등기법을 잘 하려면 뭐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돼야 돼? 사이코가 돼야 돼. 사이코.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한다면 사이코야. 좋은 말로 한다면 사고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사고의 탄력성.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 등기하고 민법은 못 잡아내요. 지문이 애워도 지문이 변형이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자, 지난번에도 하나 했죠. 읽어봐요. 강한권 한번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 등록이 튀어나오죠. 옆으로 툭 치면 강한권도 저당권의 대상이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되고 등록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 강한권을 등록이라는 걸 읽어내느냐 못하느냐가 이게 능력이라는 거야. 자, 하나를 가르쳐줬으면 하나를 알겠네요. 읽어봐요. 서건이다. 특징은 등록이죠. 거머건도 저당권의 대상이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빠져나가. 이게 그래서 영혼이 자유로워야 돼.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이걸 수업 들으면서 감각을 익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 그러면 각각의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각각의 뭐의 대상이다? 저당권의 대상이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누구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뭐예요? 그랬더니 중앙 이러네. 중앙. 요거는 그러면 뭐예요? 하단부. 요거는 뭐예요? 상단부. 요거는 최대 만저이. 요거는 최대 만수이.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요거는 따라하고 모의고사. 3중 경계 결정 기준을 설명한 것 중 틀린 설명을 골라라. 절터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깥쪽 어깨선에 따른다. 어때? X. 그게 방문각 모의고사네. 그쵸? 방문각 모의고사. 그쵸? 방문각 모의고사네. 자, 모 교수가 이제 내놨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다시 요거는 그러면 어디에요? 누구 토지? 갑토지죠. 갑토지. 요거는 뭐 누구 건물이에요? 각 건물이 성질도 되게 급하네요. 급하네. 누구 건물이? 각 건물이 되죠. 그러면 요거는 어디로 가요? 각 건물 등기부로. 요거는 각 토지 등기부로. 그러면 각각의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올라태 매도 1억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여기 저당권자. 누가 점이에요? 갑이 점이에요? 을이 점이에요? 갑이 점이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요거는 점이하지 않는다. 그쵸? 읽어봐요. 그럼 두 개가 나와야죠. 저당권은 점이 X, 준점이고, 점이 X, 목적물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는. 다음 중 준점이 대상을 골라라. 저당권. 대표적으로 지역권. 지역권은 점이 해야 하니? 안 하죠. 그럼 지역권은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작년에 2.5점짜리네. 지역권에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 그쵸?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틀만 외워두면 이제 외울 게 몇 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이, 기본적인 틀은 안겨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값이 오라트 이렇게 저단권을 설정해놔서요. 그러면 얘가 돈 갚아, 안 갚아? 못 갚아. 그러면 값이 못 갚아요. 그러면 뭐 어디 경매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남의 토지에 뭐가 있어? 건물이 있죠. 그러면 건물이 철거되면 사회적 대손실이 발생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면 하루아침에 100천 건물도 날아갈 가능성이 커.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막아야죠. 뭐가 탄생해? 법정지상권.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법률 규정에 망해죠. 한번 봐봐요. 눈 감고 외우지 말고. 자, 건물 넣어봐요. 맨날. 자, 그럼 봐봐요. 읽어봐요. 법정지상권은 토지의 뭘? 건물, 뭐가 믿은 게 괜찮아요. 일단 건물이 존재하되 저당권 설정 당시에 두 번째 읽어봐요. 토지도 값, 건물도 값, 동일 소유자야 돼요. 세 번째는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네 번째 저당권하고 경매가 만나서 뭘까요? 그게 임의경매야. 임의경매. 임의경매로 소유권자가 달라졌을 때 그게 뭐예요? 법정지상권. 그렇죠. 법정지상권. 그럼 왜 이런 건물이 발생할까요?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누구 토지? 갑토지죠. 갑토지. 갑토지에 뭐 어느 날 어디 와서 건물을 하나 딱 졌어요. 누구 건물이? 얼건물이죠. 왜 얼건물이? 우리나라는 별개로 보고 있어.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거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갑이 뭐예요? 갑토지에 누가 뭐예요? 나무를 심었네. 누구 나무예요? 감나무죠. 감나무. 그렇죠. 감나무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이때는 토지에 부합되거든. 근데 어뢰 종이를 얻어서 그때는 근원이 있어 없어? 있어. 누구 거야? 얼 거.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2.5점짜리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갑이 오라트 우리 그러면 갑이 오라트 야 인마 나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퇴근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남의 토지에 건물을 졌어 안 졌어? 그래서 그러면 갑은 뭐예요? 요 토지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갑이 오라트 뭐예요? 부셔 인마. 부셔. 읽어봐요.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읽어봐요. 방해 제거 청구권. 이게 나중에 등기법으로서도 연결이 돼요.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무슨 청구권이 되죠? 물권적 청구권이 돼. 그럼 이런 문제들은 왜 발생하느냐? 봐봐요. 이게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돼 있기 때문에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발생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토지 읽어봐요. 또 까먹었다. 필지.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뭐예요? 방조되는 등기 능력이 있다. 건물이야 토지야? 토지. 건물은 뭐예요? 조건반사로 정착성, 애기분단성, 영도성. 애기분단성은 뭐예요? 지붕과 주벽. 주벽이 없더라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봐봐요. 읽어봐요. 저적조 건물은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조적조가 뭐예요? 빨간 $100 쌓은 거예요. 맞아요. $100 쌓아가는 건물. 이게 바로 조적조 건물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세 가지 요건을 갖췄잖아.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결론이 생기죠.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등기하고 민법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변형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실력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 좀 그래봐요. 좀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러면 토지와 건물.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돼 있다. 그래서 1번의 대상의한 분류. 이걸 써먹을 준비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 뭐예요? 토지 건물. 그거는 써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이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죠? 기능. 여기는 좀 쉬었다 들어가야 되겠네요.